1. 포스티노 앤드 이종수. 내가 파블로 네루다를 알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 책을 통해서였다. 일본 소설 빙점의 나그네 편이었다. 그 책에서 파블로라는 이름을 가진 네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다. 파블로 피카소, 파블로 카잘스, 파블로 네루다, 파블로 로페스가 그들이다. 피카소는 입체파를 대표하는 스페인 출신의 화가로 게르니카를 통해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인류에게 고발한 20세기 최고의 화가였다. 카잘스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였는데 90세에 이르러서도 매일 아침 3시간씩 첼로를 연습하며 자신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느껴졌다. 파블로 로페스는 칠레의 화가였고 네루다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칠레의 시인이었다. 그러다 열정농담이라는 책에서 네루다에 관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영화를 찾아보았다. 바로 1. 포스티노다. 마리오 역을 맡은 배우 마시모 트로이시는 촬영을 마친 직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네루다 역은 시네마 천국에서 열연했던 배우 필립 누아레가 맡았다. 세계적인 시인의 삶과 평범한 일상을 사는 보통 사람의 삶이 대비되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였다. 1. 포스티노는 아카데미상에 빛나는 작품으로 원작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소설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다. 영화는 이탈리아의 작은 섬마을에 망명온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그를 만나게 되는 시골 우편 배달부 포스티노의 이야기를 그린다. 어느 날 칠레의 국민 시인 네루다가 이탈리아의 작은 섬 칼라 디 소토에 와서 살게 된다. 이 마을에 사는 어부의 아들 마리오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데 마침 우편 배달부를 구한다는 광고가 눈에 띈다. 조건은 하나, 반드시 자전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면접을 거쳐 우편 배달부로 취직한 마리오가 맡은 일은 네루다에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었다. 섬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내던 네루다는 우편물을 배달할 때마다 꼭 팁을 챙겨주며 마리오와 조금씩 가까워진다. 시인은 그에게 시에 관해 설명해주고 은유가 무엇인지 깨우쳐준다. 메타포은유라는 말을 난생 처음 들어본 마리오는 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시인의 시집을 열심히 탐독한다. 시인이 고국에 보낼 육성을 녹음하면서 마리오에게 섬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재촉하자 그는 베아트리체 루소라고만 답할 뿐 섬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내지 못한다. 어느 날 술집에 들른 마리오는 술집 여주인의 조카인 베아트리체 루소라는 처녀에게 한눈에 반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시인에게 실토한다.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열병에 휩싸였습니다. 마리오는 시인에게 베아트리체를 위한 시를 한 편 써달라고 부탁하고 시인은 그와 함께 주점을 찾는다. 한편 베아트리체의 숙모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처지에 조카를 넘보는 마리오가 탐탁지 않아 네루다를 찾아가 마리오가 다시는 베아트리체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마리오는 한 달여 동안 지극정성으로 베아트리체를 사모하고 마음을 얻어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에 꼴이 난다. 신부는 공산주의자인 시인이 혼인의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두고 갈등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지고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중 시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칠레로 돌아와도 좋다는 내용이었다. 시인은 짐을 꾸려 칠레로 돌아가며 마리오와 작별을 고한다. 시인은 마리오에게 선물을 건네고 마리오는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시인이 떠난 뒤 우편 배달부 일을 그만두게 된 마리오는 주점 주방에서 일하며 생활한다. 마을에 전기를 놓겠다며 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가 전기 공사를 위해 인부 20명을 데려와 숙식을 하는 바람에 주점은 한때 활기를 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약 없이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점은 애를 먹는다. 그러던 어느 날 칠레에서 편지가 온다. 시인의 물품들을 칠레로 보내달라는 비서의 편지였다. 마리오는 정성을 다해 녹음기에 섬의 아름다움을 담는다. 아버지의 서글픈 그물소리와 나뭇가지에 부는 바람, 파도소리, 절벽을 스치는 바람소리, 곧 태어날 아기의 심장 박동소리, 그리고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까지. 그러나 마리오는 아들이 태어나기 얼마 전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압사당하고 만다. 한편 시인은 러시아와 프랑스 등지를 오가며 지내다가 어느 날 다시 그 섬의 주점을 찾는다. 그리고 베아트리체 루소로부터 마리오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깊은 회상에 잠긴다. 시인은 이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 그는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여명이 밝아올 때 불타는 인내로 무장하고 찬란한 도시로 입성하리라라는 랭보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신은 지리적으로 철저히 격리된 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한 지방 출신이라고. 가장 버림받은 시인이었고 자신의 시는 지방적이고 고통스럽고 비를 머금고 있다고. 하지만 인간에 대한 신뢰를 버린 적이 없고 결코 희망을 잃지도 않았기에 시와 깃발을 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그리하여 노동자와 시인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미래는 랭보의 말대로 될 것이라고 전한다.
불타는 인내를 지닌 사람만이 빛과 정의와 존엄성이 넘치는 찬란한 도시를 정복할 것이며 그렇기에 시는 결코 헛되이 노래하지 않았노라고. 마지막으로 그가 임종을 앞두고 남긴 시 한 편을 감상해보자. 하늘의 품에 휩싸인 바다로 나 돌아가노니 물결 사이사이의 고요가 위태로운 긴장을 자아내는구나. 새로운 파도가 이를 깨뜨리고 무한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그때까지 삶은 쓰러지고 피는 침잠하려니